장례식장.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으니. 이럴 줄 알았음. 둘이 낚시하러 간다 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리걸. 아이고, 정말 안 보는데 무슨 바다 낚시 가냐고. 잔소리 한마디만 하고 말리질 못했어. 아유, 다 내 탓이다. 내가 남편이랑 아들을 사치로 내몬 거야. 이 죄를 어떡하면 좋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유.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치면 저도 못 말려는걸요? 저는 오히려 잘 다녀오려고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도시락 쌀 시간에 기상예보나 잘 챙겨볼 걸. 그렇게 강풍이 분다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을 바다로 내몰았으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내 탓이다. 3일 후 납골당 앞. 고생 많았다. 나만 한숨도 못 잤을 텐데 얼른 가서 자거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살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산다니? 아버님이랑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혼자 남은 어머니 걱정에 맘 편하게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새 출발하라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못해요.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어머님도 알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참 기뻤어요. 그렇게 해준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어머님 끝까지 어머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 아직 젊은 애가 무슨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니. 너 아직 35이고 아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새 출발해서 더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어. 그러니까 허튼 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거라. 어머니, 저 내치지 마세요. 네? 저 어머니마저 없으면 다시 고아돼요. 그리고 어떻게 남편이 잃자마자 바로 새 출발을 해요. 남편이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늘 절 딸처럼 생각해 주셨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딸 노릇하게 해주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아휴, 너를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돌아가려고 해. 아휴, 가여운 것 같으니라고. 일주일 후. 승아, 얜 왜 이렇게 안 와? 아직 마음도 못 추슬렀을 텐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늦으려나 보네.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아휴, 이제 오네. 아니, 너 대체 술 마셨니? 어머니 안 잤어요?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 몸도 약한 애가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술을 안 마실래야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어디? 그래도 몸 생각해서 적당히 마셔야지. 너가 이러면 성우가 더 걱정한다. 글쎄요. 그 자식이 절 신경이나 쓸까요? 난 안중에도 없던 사람인데요. 신경을 쓰지 왜 안 쓰겠어? 널 얼마나 아꼈는데.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자식 제대로 아는 부모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어머님 그저 의사 아들 둔 것만으로도 아들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어머니 아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니들 사이가 안 좋았어? 아들이 너한테 어쨌는데 그래?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얼른 화장실 가거라. 아휴, 저것도 속이 말이 아니겠지.
그래, 나도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 잃은 저 심정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어. 저, 괜찮니? 등 좀 더 두드려줄까?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예, 변기를 붙잡고 자면 어떻게? 일단 일어나 봐라. 어? 아유, 내 힘으로 부족이네. 집에 남자가 없으니 좀 일어나 봐. 어? 침대 가서 자야지. 다음 날 집.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잘 일어났니?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어서 먹으렴. 속 많이 쓰리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죠.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이랑 식사한다는 게 그만. 아니다, 이해한다. 그래도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몸도 약한 애가 술을 그렇게 마시면 몸 금방 상해. 네,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보살펴드리지 못할 망정 도저히 맨정신으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그렇게 간 게 너무 허망해서. 아직도 집 들어가면 남편이 TV 보고 있을 것 같고 금세 밥 언제 차려줄 거냐고 해실해실 웃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그나마 제가 좀 살 것 같아서. 그런데도 술을 마셔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연히 그렇지. 나도 너 없을 때 약주도 하고 그런다. 그래도 너 몸 생각해서 자제하라는 거야. 네, 그럴게요. 근데 아들이랑 싸우기라도 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별일은 아닌데 어제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아들이 너 하나도 신경 안 쓸 거라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길래. 물론 술주정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서운하게 한 게 있을까 봐. 무슨 그런 게 어딨겠어요. 남편이 저만 바라보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한 번도 남편에게 서운하게 생각했던 적 없어요. 오히려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했는걸요. 병원도 갑자기 연중무휴로 바꾸고 좀 쉬면서 하라 했는데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지. 그래도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면 너도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 나도 그거 염려해서 아들 많이 말렸고. 부부 사이가 그렇잖니. 혹시 우리 아들이 마음 아프게 한 거 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려고. 내가 아들 잘못 키운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남편 덕분에 가족 생겼다고. 남편이 제 은인이라고. 남편이랑 같이 산 3년 동안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걸요. 아무래도 그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아무 소리나 막 하잖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정 부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저 원래 주정 같은 거 안 부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나도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마. 네. 어머니, 저 일 나가기로 했어요. 일을? 네. 이제 저도 살림을 못해야죠. 언제까지 재산 축내면서 살 순 없잖아요. 무슨, 아직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준비하지. 아들이 남긴 재산도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 아닐까? 어머니 말도 맞는데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까 더 그 사람 생각나고 자책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럴수록 바쁘게 지내라네요. 마침 괜찮은 사무직 자리 친구가 알아봐줘서 거기 다니려고요. 용돈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 좋잖아요. 내가 너 맛있는 거 해줘야지. 너무 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저도 아직 젊고하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어머니가 쓰셔야지 제가 쓸 순 없잖아요. 전 솔직히 남편 재산 받은 것도
너무 죄책감 들어요. 그냥 목숨값 받아놓은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받을만 해서 받은 거지. 그래도요. 암튼 어머니, 저 내일부터 출근하니까요. 어머님 늦잠 푹 주무세요. 5시에 일 끝나니까 집 오면 한 6시 전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빨리? 알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관두고 쉬어야 된다. 알았지? 네, 그럴게요. 다음날 집. 아이고, 그새 나갔나 보네. 근데 이게 뭐야? 설마 아침밥을 해놓고 간 거야?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런 것까지 준비해놓고. 아유, 아유, 이렇게 착한 아이를 두고 왜 간 거야? 여보, 갈 거면 당신 혼자 가지. 어쩌자고 젊은 아들까지 같이 데려갔어. 응? 난 그렇다 쳐도 우리 며느리 너 어떻게 살려고. 일주일 후 카페. 그래서 마음은 잘 추슬렀고 남편이랑 아들 앞세운 심정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 너무 고생했어. 응? 나도 아직도 안 믿기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 봐서라도 그래야지. 며느린 정말 그 뒤로 같이 살고 본인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을 텐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렸는데도 기어코 들어와서 같이 사네. 며느리가 같이 사니까 나도 확실히 마음 추스렸는데 도움도 되고 슬퍼도 같이 의지하며 슬퍼하니까 마음이 한결 낫고 그러네. 아이, 난 너무 고마운데 며느리 인생이 걱정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계속 여기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직 시간 별로 안 지났잖아. 좀 지나서 괜찮다 싶음 그땐 보내줘야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남편이 재산 좀 남기고 가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며느리한테 경제적 부담까지 줄 뻔했잖아. 나도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며느리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돈 벌어오겠다고 바로 일자리를 구했더라고. 좀 쉬라 했는데도 그러네. 참 기특하네. 아들 재산도 꽤 있다 하지 않았어? 아들 병원 차린 지도 꽤 됐잖아. 그동안 모은 돈만 해도 상당할 텐데. 병원 건물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충 알아보니까 인제 대출 다 갚은 수준이더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야. 그런데도 일을 안 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남편이 남긴 돈으로 일단 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이 남편 목숨값 같다고 쓰기가 싫대. 참 생각하는 게 기특하네. 그러니 안 이뻐할 수가 없지. 그럼 정말 딸 같다니까. 앞으로도 딸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 정말 귀한 며느리다야. 그날 저녁, 집. 왔니? 어서 앉거라. 하루 종일 힘들었지. 어제 요즘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다. 회사에서 잘 먹고 다니는 거 맞아? 점심 안 챙겨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잘 먹고 다니는걸요.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구박한다니까요? 아니, 왜 먹는 거 갖고 구박을 해? 어머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우리 어머니 귀여우시다니까. 암튼 저 잘 먹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보다 힘든 점이 딱 하나 있네요. 힘든 점? 그게 뭔데? 혹시 거기 사람들이 괴롭혀? 아니요, 다 잘해주세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시는걸요. 실은 사장님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계약직이잖아요. 정규직 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이런저런 복지도 많아서 정말 좋거든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주말까지도 일이 있는 회사라서 직원들마다 돌아가면서 주말에 출근을 하거든요. 한
2주일에 한 번은 주말까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그에 따른 돈은 따로 지급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니 집이랑 저희 회사랑 거리가 좀 멀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힘에 부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혹시 이사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 네, 갑작스럽겠지만 제 회사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슬쩍 부동산 가보니까 아직 매물도 많이 나왔고 조건이 꽤 괜찮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집 한 돈으로 충분히 더 넓은 평수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고 거기 아파트 주변이 병원에 문화센터에 공연장에 뭐가 많아서 어머니도 더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저도 회사랑 집 가까우면 어머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이사 가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 아버님이 생각나서 힘드시잖아요. 사실 어머니 밤에 거실에서 훌쩍이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술도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저 너무 걱정돼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 난 몰래 한다고 한 거였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 그래도 갑작스러운 이산 좀 그래. 내가 이 동네에서 산 것만 해도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적응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어머니, 그래도 막상 새로운 동네 가면 오히려 활력도 돋고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동네는 어머니 나이 때 커뮤니티도 되게 활성화돼 있대요. 가서 새로운 친구분도 사귀면 좋잖아요. 어머니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이 걱정됐어요. 제가 아무리 잘 챙겨드린다 해도 저도 일하는데 그동안 어머니 혼자 슬퍼하고 계실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이번 한 번만 제 의견 따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아유, 너가 그렇게 날 걱정하고 있었더니 왜 괜히 미안하고 그러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네, 그럼 어머니 부동산에 얘기해 놓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회사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 오면 이사비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제 명의인 집으로 이사 왔다는 게 증명돼야 돼서 이사 갈 집은 제 명의로 해놔도 괜찮을까요? 이사비 지원만 받으면 다시 어머니 명의로 바꿀게요. 이사비 지원까지 해주고 좋은 회사네. 그래, 누구 명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어차피 우리 집인데. 그래도요,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그럼 집 내놓을게요. 그래. 아이고, 이 집에서 살 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분명 새로 이사갈 집에서 더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이사갈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맘에도 쏙 들 거예요. 한 김에 기분 전환 겸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그러자꾸나. 고맙다 정말. 나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내가 뭐라 했어요? 어머니는 제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딸이 엄마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한 달 후 전화. 그래서 내일 이사를 간다고? 대충 짐 정리는 다 했고 이제 옮기기만 하면 돼. 새벽에 이삿짐 센터가 온다 하더라고. 아유, 갑자기 동네 떠난다니까 나도 섭섭하고 그러네. 이제 잘 못 보겠어? 그래도 버스로 바로인데 내가 자주 놀러 올게. 그래, 나도 자주 놀러 가고 그래야지. 그래도 그 동네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참 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늘 내 걱정만 한다니까. 딸보다도 귀해. 이렇게 착하고 이쁜데. 우리 아들이랑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1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난 따로 살라고. 괜히 며느리 앞길 막고 싶지 않네. 세 사람 만나려고 해도 누가 시어머니 모시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겠어.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그래.
1년 정도면 며느리도 마음 잘 추스르고 새 출발하려고 하겠지. 1년 동안 나도 후회 없이 잘해주려고. 그래, 아무래도 그게 낫지. 곧 집들이도 할 거지? 그럼 집 대충 정리되면 바로 초대할게. 알았어, 그럼. 이사 잘하고 시간 날 때 연락해. 들어가. 여보, 내가 바로 이사 간다 하니까 서운한 건 아니지?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나는 당신 평생 그리워하며 살 수 있다 쳐도 며느린 그게 아니잖아. 며느리 새 출발하기 위함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있는 곳엔 자주 놀러 갈게. 나도 이 집이 그리워질 것 같아. 당신이랑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한 게 아직도 선명해. 당신도 그래? 여보,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줘. 이왕이면 우리 아들만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고. 아니지,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래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있고 행복하게 살지. 아들, 엄마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와이프 행복 빌어줘. 알았지? 다음날 집 앞. 어머니, 저 차 타고 가시면 돼요. 전 뒤에 차 타고 갈게요. 오, 차가 2대나 있네. 네, 짐이 은근 많네요. 저 차 타고 가시면 이삿짐 아저씨가 알아서 이사갈 집에 내려줄 거예요. 짐도 옮겨줄 거고요. 저도 뒤에 차 타고 따라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이사 폐기물 관련해서 경비실이랑 얘기도 하고 가야 돼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먼저 가서 정리하고 있으마. 네, 이따 봐요. 1시간 후, 주택 앞. 자, 내리세요. 다 왔습니다. 여기라고요? 아닌데. 아저씨, 주소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니라 아파트로 가셔야죠. 여긴 죄다 주택밖에 없는데. 여기 맞는데요. 며느님께서 직접 주소 적어주셨어요. 저희한테도 여기 짐은 원룸으로 보내라고 했고요. 2분 이사갈 집이 달라서 차를 2대 보내드린 건데 애초에. 그게 무슨... 며느리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짐이 많아서 차가 2대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어머니 짐이라니까 집으로 옮길게요. 마침 문 열려있네. 아니 그 집이 아닌데 무슨... 잠깐만요. 며느리랑 전화 좀 해볼게요. 짐 옮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저희 시간 없습니다. 짐 옮기고 있을 테니까 통화하고 계세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도 더 좁네. 아주 골방이 따로 없어. 어제 밤보다 더 추워.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네. 보일러부터 다시 수리해야겠어요. 이러다간 얼어 죽지. 그 며느리도 참 시어머니 살 집을 뭐 이런 데로 골랐대. 보아니 자기는 되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 같은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있어봐요. 분명 오해가 있다고요. 여보세요? 승아야. 내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말이다. 이삿짐 아저씨가 글쎄 이상한 곳으로 오지 않니? 웬 조그만 원룸 있는 데로 와서 이삿짐을 옮기겠다 그러고 있네. 듣자니 네가 주소 써준 대로 온 거라고 하던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 말은 통 안 들으니까 너가 직접 말해주렴. 아저씨가 착각을 단단히 한 모양이야. 거기 맞을 텐데요? 제가 아저씨한테 주소 직접 써서 보내드렸어요. 몇 번이나 확인했고요. 뭐? 그게 무슨... 나한테 보여준 아파트는 어쩌고? 거긴 제가 살아야죠. 어머님 거기서 사세요. 딱 어머니 혼자 살기 좋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나보고 이런 데서 살라는 게냐? 어머, 그 정도 집이면 어머니한텐 대궐 같은 집이죠. 솔직히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거의 빈털터리 수준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매입한 거거든요. 저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딨나요?
시어머니 거지돼서 길바닥에서 죽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집까지 사줬잖아요. 연금 나온 걸로 근근히 생활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잘 사세요. 에이, 그게 무슨, 내가 가진 게 왜, 너, 너 설마 내 재산을 전부 다, 야, 내 재산 당장 내놔라. 그 아파트도 내 집 판 돈으로 샀고 남은 돈도 네가 이사가면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가구랑 인테리어랑 다시 안 돼서 돈 준 거지 네 가지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다. 당장 안 내놔? 이제야 눈치를 챘네. 아주 달라는 대로 주길래 날 얼마나 믿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를 어쩌나? 난 돌려줄 생각 없는데. 애초에 당신이 줘놓고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 좀 그렇지.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어서 집 사줬잖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사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나도 새 줄 말하려니까. 그거 당신도 바라는 바였잖아?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 설마 내가 당신을 평생 모시고 살 거란 기대를 품었다면 일찌감치 접는 게 좋아? 난 그런 호구짓 안 하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 아들 뒷바라지 한 것만 해도 나 이 재산 다 받을 자격 있어. 당신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지? 진짜 그 성격 받아주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 아들이 착한 줄만 알고 있더라. 의사 뭐 그게 별거라고. 아, 다 생각하기도 싫네. 이제 그만 끊어. 여보세요? 승아야, 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재산을 다 뺏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승아 얘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럴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날 이런 집에 버려두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 어떻게? 그날 저녁 골방. 그러니까 며느리 걔가 이런데 널 버려두고 지 혼자 그 많은 재산 다 들고 튀었다는 거야? 나한테 보여준 아파트까지 찾아갔는데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더라고. 아예 그 집은 계약도 안 했어. 아저씨한테도 며느리 간 집은 어디냐 물었는데 고객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못 알려준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양심 없는 년 같은 이라고. 아니, 지 남편 재산만 해도 상당했을 텐데 그거 가졌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혼자 남은 시어머니 재산까지 다 가져가? 며느리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생각도 못하고 회사 지원받는데 어쩐다 해서 전 재산까지 맡겼는데 이사 오면 바로 돌려주겠다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가져가? 이 골방 하나만 떠넘기고? 그러니까 말이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 사기꾼이잖아. 신고를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며느리 말로는 내가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진짜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는데. 참나, 뭘 그냥 줘. 너 남편 그늘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 산 거 그냥 니 다 알고 그런 거지? 내일 날 박는 대로 나랑 경찰서 가. 여기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아무리 들어도 춥네. 아무래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삿짐 아저씨도 바로 보일러 수리공부터 부르라 그러더라고. 못 살아. 야, 일단 내 집으로 가. 여기다간 얼어 죽겠다, 야. 아니야, 전기장판 틀고 자면 돼. 너 집에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세를 져. 괜찮아. 괜찮긴. 걱정돼서 그러니까 얼른 간단한 짐만 챙겨서 가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 그래. 앉아만 있어도 답답한데. 이런 집은 잘 팔리지도 않겠다. 일부러 이런 집 사서 준 거 같은데. 좀 몹쓸 년이네. 지가 이러고도 멀쩡히 잘 살 줄 아나 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괜찮대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하루 정도는 괜찮아. 정 못 견디겠음 내가 연락할게. 아휴, 이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꼭 연락해. 내일 날 박는 대로 내가 집 앞에 올 테니까 꼭 나오고, 알았지? 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도 집 가서 남편이랑 애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어. 알았어.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 혼자였으면 정말 막막할 뻔했어. 그날 밤, 꿈. 여보, 일어나봐. 얼른. 시간 없어. 여보 맞아? 여보 어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랬어. 여보, 내가 매일 보던 책 기억나지? 책? 그 두꺼운 책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 책은 왜? 일어나면 그 책부터 열어봐. 꼭 거기 적힌 대로 해야 돼.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늘 당신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갑자기 책은 왜? 여보, 나 무서워. 나 혼자 있으려니까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면 안 돼. 여보, 가지 마, 여보. 미안해. 혼자 남겨두고 가서. 안 돼, 여보. 여보, 더 있다가. 여보. 여보. 다 꿈이었어. 잠깐만. 책. 남편이 자주 읽던 책이. 저기 있네. 대체 책은 왜 보라는 거야? 이게 뭐야? 웬 쪽지가 있네? 여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으면 여기 이 번호로 연락해.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많이 사랑해. 이게 대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데. 다음날 카페. 변호사님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변호사님이랑 친하단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사장님이랑 알고 지낸 지도 거의 3년이 다 돼가네요. 늘 사모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 걱정을요? 네. 사장님이 혹시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사모님 혼자 외롭겠다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저 찾아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며느님이 전 재산을 들고 잠적한 건 맞죠? 지금 상황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전부터 사장님이 며느님이 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아드님이랑 사장님이 자주 낚시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아드님이 속내를 터놨던 모양이에요. 너무 돈을 밝힌다고. 연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을 어찌나 밝히는지.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만족을 못하고 아예 쉬지 말고 병원에서 계속 일해서 돈 벌려고 압박을 했대요.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일부러 더 무리해서 돈 많이 벌려고 애도 많이 쓰셨대는데 계속 만족을 못했대요. 계속 다른 친구들 남편이랑 비교하고.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요? 그런 기색은 전혀 못 느꼈는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전 그저 둘이 잘 살려는 줄 알고만 있었는데. 저 남편한테도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과 남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사장님도 아드님이 그렇게 속만 보이고 나서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사모님이 아시면 더 속상해할 거라고, 혹시나 며느님이 우리 재산까지 탐낼 수도 있다고 대비를 단단히 해둬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드님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사모님. 그 돈 제가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미 가져가서 잠적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드님 억울함까지 제가 다 풀어드릴 겁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집 앞. 여기가 며느리가 살고 있던 집이에요? 네, 이삿짐센터에 문의하니까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나한테는 사생활 보호한다고 못 알려준다 하더니 제가 소송 어쩌고 하니까 겁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야, 아무튼 집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때 보여준 집보다 더 좋네. 아니, 누군데 남의 집, 어머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아, 나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김성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새 변호사를 섭외했어요? 아니, 새 출발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구질구질하게. 아, 분명히 말하지만 그 재산 저 할머니가 직접 나한테 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노망이 나는지 재산을 달라 한다니까? 이게 말이 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 네가 분명히. 사모님,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은 증거 싸움이거든요. 자, 그럼 증거를 드려볼까요? 증거 좋아하시네. 증거가 어디 있다고? 이건 집에 설치해둔 홈캠이고요. 음성까지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며느님께서 우리 사모님한테 잠깐만 명의를 자기 걸로 바꾸고 바로 사모님 명의로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이후로도 집 관련해서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여기 다 있습니다. 며느님은 계속해서 어머니 재산을 잠깐 빌리는 거라고 했고 사모님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단순히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남편분은 그쪽 때문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었고요. 주치 의견에 따르면 와이프의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서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실제 이혼 소송 제기도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혼 심판이 어려워졌다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재산을 본인이 다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부모 전 재산까지 다 가져가는 것도 큰 문제고요. 게다가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보일러도 고장난 골방으로 보낸 건 학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적인 결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소송을 여러 개 제기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나누고자 직접 온 겁니다. 뭐라는 거야 대체? 아, 집에 이딴 게 왜 달려있는 거야? 나 믿는다고 하더니 아니었군요. 아무고 딸이나 다름없다 하더니 가소롭네. 사모님이 직접 단 게 아니라 사장님이 달고 가신 겁니다. 일찌감치 며느님이 전 재산 다 털어갈까 걱정이 돼서 증거라도 잡겠다고 몰래 달아놓으셨죠. 아,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래서 소송을 거시겠다고? 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딸 같은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죠? 그럼 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절대 용서 못한다. 앞으로도 법대로 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변호사를 얼른 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아니, 이제 좀 즐겁게 살아보려 했는데 이게 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때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진짜... 그래, 때렸다. 내 아들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남편 목숨값까지 다 마당아 놓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네 년이 가져간 재산 내가 다 가져올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법원에서 하죠. 바로 소송 절차 밟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 가시죠. 아니,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저기요. 야! 한 달 후 골방. 아, 이대로 법원 가면 꼼짝없이 내가 친다는데 별 수 없지. 노인네 마음 약하니까 빌어서 재산 조금이라도 남겨놔야겠어. 아니, 근데 벨 누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아, 시끄러. 아니, 빈집에 대고 뭘 그렇게 두들겨요? 시끄러 죽겠네. 빈집이라고요? 여기 할머니 한 분 살지 않아요? 아, 그 할머니요? 무슨 기사 딸린 엄청 좋은 외제차가 지금 다시고 모셔가던데? 되게 부자더라고요. 네?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아, 그건 모르겠고 그 뒤로 그 집 내놨다니까 다른 데 알아봐요. 아니, 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난 통장 압류까지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돈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다음날 카페 앞. 대체 몇 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카페 앞에 12시에 기다리고 있으라 해서 왔구만 30분 넘게 안 오네. 뭐야 이 차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구나. 차가 좀 막혀서 말이지.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차를... 왜? 난 이런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니? 우리 남편이 네가 이럴까봐 따로 재산을 남겨뒀지. 그 재산도 상당하더라고. 물론 네가 가져간 재산에 비해선 적지만 말이다. 그런 재산이 따로 있었어요? 왜?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저 재산 압류당했다니까요. 있어도 쓰질 못해요. 어머니 변호사가 온갖 조치는 다 취해놔서 경찰활동 자체를 못한다고요. 네 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게 내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줬어야지.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그치만 저도 어머니 아들 와이프잖아요. 이 재산 어머니한테 다 드리면 저 남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거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조금만 주세요. 네? 그래도 제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고요. 내 아들 살아있을 때야 며느리였지. 지금은 생판남이다. 생판남이 전 재산 가져갔음 그게 사기꾼 아니고 뭐겠니? 그리고 내 아들은 너 때문에 우울증 치료도 그렇게 오래 받았고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널 며느리로 보는 게 맞니? 난 내 아들이 받아야 될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으라. 그래도 네가 내 며느리긴 했으니까 그건 다 줄게. 뭐를 준단 말씀이세요? 네가 나한테 준 집 말이다. 거긴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질 않더라고. 그냥 너 가져라. 그럼 너도 거짓인 집 면하는 거 아니냐? 자, 집기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가서 살렴. 그럼 법원에서 보자꾸나. 아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재산이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네가 하는구나. 너랑 더 얘기할 시간 없다. 난 키 주려고 나온 거니까 이거 받고 떨어져라.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저 꼼짝없이 전 재산 내놔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살려주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저 용서해 주시면 평생 어머니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게요. 난 네 같은 딸 둔 적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라. 어머니. 순진한 노인네 재산 좀 뺏어보려다가 이게 뭐야. 아주 나만 인생 종치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옆에서 야금야금 뺏어먹을 걸. 아니 남편 재산 가졌을 때 그때 만족할 걸. 그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이제 남편 재산까지 다 뺏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쩜 좋아. 완전 쏜 거지 되겠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통장에 재산이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이게 거지랑 뭐가 달라. 회사에서도 월급 주기 힘들다 그러고 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냐고. 3년 후. 그 뒤로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를 밟았는데요. 소송이란 게 참 긴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재산 반환 소송부터 아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 학대 및 사기 혐의 등에 관한 소송까지 변호사의 안내대로 법원에 출석하니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더라고요.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니 어느덧 끝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뺏긴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들의 재산도 절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들 재산까지 다 받아오는 게 목표였지만 그 여자가 그래도 아들 와이프 신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못 받아온 건 아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를 제가 대신 받은 걸로 충당했죠.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적은 재산을 돌려받았고 그 돈도 무리한 투자를 하느라 다 날려버렸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 줬던 그 골방에 틀어박혀 살고 있다고 해요. 소송이 다 정리되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울며불며 찾아왔어요. 자기가 진 죄를 깊이 반성하니 제발 용서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재산을 조금만 더 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평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 하더라고요. 늘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던 내 아들을 중증 우울증 걸리게 내몬 것도 모자라 재산도 다 뺏어가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가 거지될 게 뻔하니까 사과하는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이 여자의 까만 속내를 왜 몰랐나 싶고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없는 소리 말고 정 그렇게 반성하며 살고 싶으면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살라고 하고 그 뒤엔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들 납골당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어요. 친구가 자주 저를 들여다보고 있고 저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도 받고 지역센터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를 얻어서 보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남편과 아들이 남긴 재산이 상당해서 일은 안 해도 되지만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려니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꿈에서 절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으니 일부러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람차게 지내다 보니 우울감도 회복되고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남편과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남편과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면 그때 얼싸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한참 얘기해주고 싶어요. 부디 남편과 아들도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